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아우디를 대표하는 최고급 대형 세단이죠. A8인데요. 사실 몇몇 파워트레인이 있지만 국내에 먼저 들어온 건 55 TFSI 엔진입니다. 3.0 TFSI라고도 불리는데요. 출력도 적당히 낼 수 있고, 특히나 고급차로서 갖춰야 될 먼저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이 MVH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온 아우디 A8.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아우디 A8을 비롯해서 S8 등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자, 과거만큼 그런 매력들을 잘 어필해낼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우디 A8 4세대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한국 시장 특성상 조금 늦은 데뷔지만 아우디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니 다른 신차들은 조금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A8은 캐치프레이즈가 재밌는데요. 럭셔리 클래스의 미래라고 합니다. 벤츠가 모델명 뒤에 클래스를 붙이고 있고 BMW가 럭셔리 클래스 라인업을 구분하기 시작하니 아우디도 럭셔리 클래스를 강조하는 모습이죠. 디자인이 매우 특별하진 않습니다. 한눈에 봐도 덩치 큰 아우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는 2014년 공개된 프롤로그 컨셉트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내 사양은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입니다. 범퍼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비교해보면 기본형 모델보다 멋스럽죠? 기안급 세단답게 측면은 깁니다. 특히 국내에 출시된 사양은 롱휠 베이스 모델이라 전체 길이는 5.3m, 휠 베이스도 3.1m를 넘어섭니다. 후면부의 변화는 큽니다. 가로로 연결된 리어램프, 함께 연결된 금속 장식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따릅니다. 스포츠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도 머플러는 모양만 냈고 실제 머플러는 안쪽에 숨겼네요. 라이트에 많은 공을 들이는 브랜드답게 조명 구성이 화려합니다. 전면에는 LED와 레이저 라이트가, 후면에는 LED와 OLED가 사용됐습니다. 전면에 사용되는 LED만 276개, 후면에 270개가 쓰였습니다. 이 LED들이 보여주는 효과를 볼까요? 인테리어는 간결합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터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리 버튼도 터치 버튼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했을 정도입니다. 실내에는 총 7개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10.1인치 센터페시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8.6인치 공조장치 패널, 뒷좌석에 10.1인치 엔터테인먼트 모니터 2개, 마지막으로 5.7인치 뒷좌석 컨트롤러로 구성됩니다. 이중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와 뒷좌석 컨트롤러는 탈착도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설정은 센터페시아에서 하는데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지만 최신 MMI 덕분에 과거처럼 복잡하진 않습니다. 터치스크린에는 햅틱 기능을 넣었는데 아우디 특유의 쫀득한 조작감을 잘 표현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송풍구는 셔터 방식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과거 폭스바겐 페이톤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당시엔 품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졌겠죠? 사운드 시스템은 뱅 앤 올루슨 제품인데 트위터 돌출이 아우디만의 상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급 모델인 만큼 시트 구성도 좋아야겠죠?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전좌석에 넣었습니다.
시트를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선의 분포를 허리나 엉덩이로 개별 설정할 수 있게 했고요. 암레스트에도 열선이 들어갑니다. 요즘 대형 세단들의 트렌드죠. 공조 장치는 퍼퓸 디퓨저 기능도 있는데 두 가지 향이 준비돼 은은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거부감이 적습니다. 뒷좌석도 당연히 넓어야겠죠. 시트 조작은 기본이며 선쉐이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요. 참고로 전후 모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죠. 뒷좌석 시트 특성상 폴딩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A8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도어 핸들 부분도 재미있는데 완전히 당기는 것이 아니라 살짝만 조작해도 열어줍니다. A8은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 비틀림 강성이 24% 높아졌습니다. 차체 대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럼 저희 팀이 실측한 무게를 확인해 볼까요? 8기통 엔진이 탑재된 벤츠 S560 포매틱이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탑재된 BMW 745LE보다는 가볍지만 그렇다고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사양은 6기통 3리터 터보 엔진이 탑재되는데요. 엔진룸을 보시면 에어필터가 F톱 마켓의 튜닝용 부품처럼 생겼죠. 이곳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터보차저와 거의 바로 연결됩니다. 일반 차량보다 짧은 구조네요. 이외에 후륜축에도 비밀이 있는데요. 저속에서는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서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다이내믹 올휠 스티어링 기능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유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방지,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오토 하이빔 등 다양한 안전 사양도 탑재됐습니다. 하지만 레벨 3 규격의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AI 트래픽 잼 파일럿이나 자동차 스스로 주차장을 찾아가 주차를 해주는 아우디 AI 리모트 파킹 파일럿과 같은 기능은 국내 사양에서 빠졌네요. 편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내 사양에도 이런 기능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아우디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A8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보다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우디는 눈에 띄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자, 이와 같은 대형급 세그먼트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가 가장 최고를 달리고 있다면 바로 그 아래서 BMW 7 시리즈와 아우디 A8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규 XJ 같은 모델도 있긴 한데 뭐 차도 나온 지 조금 오래됐고 어떤 기술적 가치로 본다면 현 시점에서 그렇게 높지만은 않죠. 국내 시장이라면 제네시스의 G90 같은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서스펜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자, 어쨌든 아우디 A8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럼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지금 노면 상태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일단 ESC는 스포츠 모드 정도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가 가속될 때 느낌. 일단 스피드미터의 어떤 그 반응, 소위 속도 상승이 상당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과거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A8, 네, 4.2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었죠. 물론 그때도 직분사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4.2 TFSI 쿼트로로 불렸는데, 현재는 그것보다 배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다운사이징 트렌드에 맞춰서 3L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재미난 엔진룸을 한번 볼까요? 네, 터빈이 엔진 이 뱅크 사이에 위치하는 구조인데, 혹시라도 이제 터빈이 고장나면 직접 수리를 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정비성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입니다. 또 이제 공간 활용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별 아쉬움이 없어 보이고요. 자, 어차피 이 후드를 열었으니까 이참에 여기 재미난 포인트를 하나 볼까요? 눈이 아마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에어 필터인데요. 네, 마치 한 10몇 년 전 유행했던 그런 오픈 타입의 튜닝용 에어 필터를 보는 것과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KNN 같은 경우 튜닝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필터를 좀 쓰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이제 습식은 아니고 이제 건식이긴 하지만 형상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바로 터빈 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죠. 네, 그 덕분인지 몰라도 싱글 터빈이지만 이 리스폰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볼까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료 영상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컴포트 때 대비 아이들에서의 엔진 스피드도 살짝 바뀌죠. 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살짝 터치할 때 거의 자연흡기 엔진과 견줄 정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이 차를 다룰 때 터보차저 엔진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술의 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아우디뿐 아니라 타사도 그렇지만요. 자, 3L 가솔린 터보 엔진, 롱스트로크 타입이고, 거기다 압축비가 이제 11.2대1을 사용하는데요. 터보차저 엔진 치고는 고압축비를 갖고 있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될까요? 연료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지금 아우디 A8 정도의 고급차를 운영하면서 나는 기름값이 정말 없어서 일반유를 넣겠다, 그런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딜러에 가면 일반유 넣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넣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고급차의 느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연료도 잘 가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유사도 잘 찾아가야 되긴 합니다. 정유사마다 옥탄가에 대한 편차도 좀 크니까요. 자, 엔진의 최고 출력은 340마력, 최대 토크는 51kgpm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수치적인 성능을 몸으로 느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무게 부분에서 조금은 불리함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아우디가 예전부터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 그래서 알루미늄 열심히 많이 썼었죠. 제규도 알루미늄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알루미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꼭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우디 지금 A8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춘 모델로서는 그래도 수긍할 정도의 몸무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게 배분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4륜구동차 같은 경우는 프론트 쪽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주행을 할 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물론 다이나믹 모드에 설정을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날렵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대형 세단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나오기 힘든데 어떤 그 세팅값의 조율, 이 변화를 통해서 확실한 다이나믹 모드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래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핸들링 측면으로 봤을 때 일반 환경에서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이때는 부드러운 그런 대형 세단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고 현재처럼 다이나믹 모드에 있을 때는 한층 빠릿빠릿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A8에서 다이나믹 모드를 설정했을 때 좀 많이 놀랐었는데요. 거의 이건 뭐 소형 해치백 수준의 그런 날카로운 움직임이 왜 여기서 구현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아우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지만 조금 더 젊어지고자 노력하는 그런 세팅값들을 이 차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우디 A8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여기 잠시 제조사 발표 공식 수치를 볼까요?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또 하나 재미난 것, 바로 근처에 있는 차, 저희가 8년 전에 테스트했었던 과거,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 4.1L 엔진이 내는 그 성능을 지금 3리터 터보를 가지고 내고 있고 더 많은 장비를 탑재했죠. 특히 A8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정말 늘어난, 하지만 어떤 효율성 부분을 잘 끌어냈기 때문에 배기량은 줄었지만 그만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정말 이 편차가 없다는 게 너무 재미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그 BMW 7 시리즈 745E의 경우도 저희가 한 8년 전에 테스트했었던 액티브 하이브리드 7이라는 그 모델과 정말 똑같은 성능을 내서 상당히 놀란 바 있습니다. 네, 정말 똑같았어요. 승차감은 물론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이 영역에서 이 모든 차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는 S클래스와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 비춰집니다. 과속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을 때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조금 거친路面, 작은 진동, 어떤 그 진동 주파수로 본다면 조금 이제 날카롭게 들어오는 그런 주파수대가 읽혀졌을 때 정말 쉽게는 그냥 타사사삭 이렇게路面이 안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환경에서 아쉽게도 승차감이 조금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물론 이제 경쟁 모델들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국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정말 못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 노하우 차이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그 격차가 한 세대 이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우디 정도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잡아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 불만이 없지만 이 뒷좌석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부드러운 그런 성능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너링 퍼포먼스, 노면이 사실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게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염화칼슘도 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젖은 노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쨌든 이 환경에 따른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현재 코너링, A8의 코너링 퍼포먼스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타이어만 보더라도 구리어의 이글 애시메트릭 3라는 모델을 쓰고 있죠. 저희가 이 타이어를 다양한 차를 통해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타이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여름용 타이어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겨울철路面에서는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가장 무서울 때, 코너링을 하고 있을 때 보통은 타이어가 접지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어떤 스키름을 내게 되죠. 끽 하고 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밀려나는데, 현재 같은 이 노면 조건에서는
그런 소리 없이 바로 두두두두둑 하면서 미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여름용 타이어 대비 온도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우디 A8을 타시는 분들께서는 이 겨울철이 됐을 때 사계절 혹은 이제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믿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륜구동은 초기에 발진할 때 요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어떤 코너링을 한다든지 물리적 한계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엄청나게 넓은 곳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도로는 만나기 힘드니까요. 자, 이번에는 아우디 A8의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제동 거리로 봤을 때 무난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이제 이 성능을 지향하는 거기에 무게감이 있는 이런 차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갔다는 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이어갔다는 점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우디 A8의 제동 시스템은 분명히 좋습니다. 또한 자, 속도를 좀 줄여볼까요? 자, 현재와 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저속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일정한 담력을 보여줍니다.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이 조작량이 적당하기 때문에 차를 VIP를 뒤에 태우고 부드럽게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듀얼 클러치를 쓰는 일부 이제 뭐 소형급 모델들 그런 경우는 정말 민감하게 끄떡끄떡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고급 세단답게 이 제동 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조작에 대한 그 개념도 충분하게 잘 살렸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자륜구동 시스템 쿼트로에 대한 얘기도 빠뜨릴 수 없을 텐데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쿼트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우디의 매니아이자 쿼트로 매니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쿼트로도 뭐 좋게 말하면은 이제 숙성이 되고 익숙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뭔가 이 타사 대비 아주 이런 혁신적인 것까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사륜구동 시스템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원초적인 그런 성능을 잘 내주기 있는 만큼 어떤 그 기술적인 가치 부분에서는 조금 희석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전통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분명히 좋게 바라볼 수 있겠죠. 과거처럼 이 대칭형 쿼트로가 아니라 현재는 이제 비대칭형 쿼트로를 쓰기 때문에 주행 느낌에 있어서도 조금 더 민첩함이 잘 살아납니다. 특히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언더스티어가 그래도 최소화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이 구동 배분 능력, 앞뒤는 뭐 당연히 기본이 될 것이고, 좌우 상황에 따라서는 리어휠에 얼마만큼의 구동력을 보내주느냐, 이것이 이제 뭐 가능하다면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진 하드웨어를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운전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우디 A8은 뭐 멋스럽게 탈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릴이 요즘 나오는 현대차 좀 같아지긴 했지만 뭐 그래도 그릴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아우디가 지향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족감은 충분합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좋은 편인데요. 베겐올롭슨 제품을 쓰고 있죠. 무엇보다 차에 타서 스타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멋스럽게 트위터가 올라와 줍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까지인데요. 베겐올롭슨이라는 이제 이 사운드 시스템, 뭐 시각적인 만족도를 상당히 잘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뭐 홈오디오도 그렇지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과 순수한 어떤 그런 음질 측면의 것을 비교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떤 그 레벨 값들을 다 노멀 레인지에 놓은 상태에서 음악 감상을 할 때 이 프론트 쪽 스피커 하단에 있는 스피커에서 베이스가 조금 센 느낌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볼륨을 키워도 끝까지 다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조금 벙벙거리는, 마치 이제 뭐 프론트 쪽에 이제 서브우퍼가 큰 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비춰질 때도 있는데, 물론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 밑에 있는 뭐 1억 원대 미만의 차들과 비교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차의 등급에 맞는 경쟁 상대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의 아쉬움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멋스러운 트위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용서를 해주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아우디 A8의 뒷좌석에 타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우디 A8의 뒷좌석입니다. 확실히 공간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한데요. 승차감도 앞좌석보다는 약간 더 걸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 쇼크 자체가 짧게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는 엉덩이 쪽으로 약간 울리는 그런 진동이 느껴지고, 그래도 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에어 서스펜션의 위력 덕분이겠죠. 그래도 이 뒷좌석 자체가 보여주는 만족감은 어느 차와 비교를 하더라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소재, 가죽 역시도 상당히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 통풍 기능을 비롯해서 이 히팅 기능도 적당한 온도를 잘 구현해내는 만큼 각종 계절 환경에 충분히 잘 대응해낼 수 있고요. 또한 뒷좌석을 위한 디스플레이 패널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적당히 좋은 화질을 볼 수 있고, 요즘 차의 그 구성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로 떼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후방 선쉐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앞좌석에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이렇게 쉐이드를 직접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은 세상이죠.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헤드레스트가 조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이제 가죽만 가지고 단단하게 마감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 쪽이 마치 부드러운 쿠션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타사 모델들은 쿠션을 하나도 대줌으로써 이런 느낌을 살렸는데, 요 헤드레스트에 대해서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 밖에도 이 뭐 송풍구 온오프 하는 것들도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 터치식이죠. 네, 그래도 아우디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최신의 느낌을 담고자 한 것이 이번 A8이 갖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우디 A8을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트에 대한 기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김선우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우디는 상당히 진보한 조명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조명하면 아우디, 아우디하면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LED와 레이저 라이트로 구성이 됐고, 뒤쪽에는 LED와 OLED 기술로 구성이 됐습니다.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 LED 렌즈보다 훨씬 크기가 작지만 5배 밝고 2배 멀리 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기판의 화면을 보시면 일반 하향등일 때, 그리고 상향등일 때,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가 작동할 때 모습이 각각 다르죠. 긴 직선의 거리를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빛이나 상대 대항 차량이 없을 때 작동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밝다,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라이트는 먼 거리를 보낼 수는 있어도 넓게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LED 라이트와 함께 작동을 합니다. OLED 라이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OLED가 맞습니다. 굉장히 얇으면서 전력 소모도 작습니다.
특히 얇다는 장점 때문에 리어램프 디자인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외에 명암비가 높다는 점을 비롯해서 화면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상대 차량에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우디가 이렇게 조명 기술에 집착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세계 최초로 LED 헤드램프를 사용한 브랜드는 렉서스였습니다. 2008년 LS600H를 통해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됐는데요. 당시는 하향등만 LED를 사용했습니다. 상향등은 HID를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아우디는 이 타이틀에 정말 욕심을 냈겠죠. 그래서 R8에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LED를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양산차 최초로 풀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브랜드는 아우디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레이저 라이트인데요. 원래 레이저 라이트는 BMW가 2011년 i8 컨셉트카를 통해서 양산화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2014년 8월로 양산이 예정됐는데요. 아우디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2013년 12월 아우디 르망 레이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레이저 라이트 기술이 적용되더니 2014년 4월 R8 LMX라는 차를 통해서 양산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당시 i8이 레이저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옵션으로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R8 LMX는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대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었는지 R8 LMX는 한정으로만 판매가 됐습니다. 네, 아우디의 이러한 조명에 대한 욕심,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밌죠? 어떤가요? 뭐 재미난 얘기였나요?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라이트 기술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현대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언론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지 않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테스트했었던 그 DS3 크로스백, 작은 소형차죠. 단지 작은 차인데 뭐 가격만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한 통풍 시트가 없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네, 그와 같은 소형차에도 매트릭스 LED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통풍 시트보다도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바라봐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디 A8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 55dB 정도라면,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최상급에 속한다고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MVH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나 이 차에 달려있는 타이어가 스포츠 타이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임에 분명하네요. 자, 아우디 A8 정리를 하자면 S클래스는 앞, 뒤 모두의 만족감이 높습니다. 반면 이 아우디 A8은 BMW 7 시리즈처럼 직접 운전했을 때 조금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롱휠 베이스 모델보다는 노멀 휠 베이스 모델을 중심으로 운전자 환경에 맞춰서 바라볼 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오늘 만난 아우디 A8, 오랜만에 만나는 A8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 차가 시장에 나온 지는 약간 시간이 됐지만 뭐 그래도 뭐 개점 시업 상태에 들어갔던 아우디로서는 상당히 빨리 내놓은 편이죠. 아우디가 잘하는 그런 인테리어, 뭐 단순하게 보면 BMW 7 시리즈는 이 공조장치를 터치할 때 그냥
터치만 됩니다. 반면 아우디는 여기에 햅틱 기능까지 넣어서 마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까지 잘 살려놨기 때문에 어떤 그 세심한 부분, 뭐 국산 현대차가 어떤 그런 그 아기자기한 것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큰 건 조금 부족해도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아우디 A8 역시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타사와의 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한 운전자 입장에서 오늘 그 날카로운 이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사륜 조향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와 같은 기능이 저속을 비롯해서 고속 환경에서 주행을 조금 더 편하게 또는 안전하게,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해주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런 기술도 이 A8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뭐랄까, S클래스를 탔을 땐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운전을 하고 있는 기자를 밀어내고 그냥 제가 운전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운전자의 입장에서 만족감이 조금 더 큰 대형 세단, 바로 그것이 아우디 A8이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모델이었죠. 아우디 A8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면 안 된다. 네, 카메라가 저기 달려 있거든요.